현월TV 파수꾼 동지를 문화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6년을 돌아보며 현월TV 6주년 특집 녹화방송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어제 수요일, 지금 녹화 시점이 목요일인데요. 파수꾼의 15시 라이브를 할 때쯤에부터 좀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또 기침과 목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방송이 가능할까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좀 목소리를 약간 중저음으로 내리깔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빠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2019년 5월 10일이죠. 어색한 표정으로 얼굴 아주 그냥 바로 앞에서 휴대폰으로 그것도 세로로 영상을 찍었던 게 6년 전의 일입니다. 해를 거듭하지만 항상 이 4주년, 3주년, 4주년 오면서 이 멘트는 좀 불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주년 이후에 제가 드디어 폰을 바꿨습니다. 5년을 넘게 쓰던 아이폰 11을 작년 10월에 이제 15로 바꿨습니다. 라이브는 아이폰 12로 여전히 찍고 있고요. 아이폰 6 시절부터 제가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전화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송 장비죠. 참 중요합니다. 그 외에 또 이걸로 그대로 또 편집을 하니까요. 그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방송 장비 앞으로도 이제 돈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폰을 좀 좋은 걸 쓰면 되죠. 아시다시피 6년을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방송했고 2,0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려도 채널 자체에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구독자가 좀 늘어났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1,000명 넘는 거 아니야? 괜한 걱정이었죠. 작년 8월에 600명 찍고 채널이 꺾여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흐름을 못한 거죠. 한참 좀 작년 초에 늘어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때 이제 함께하게 된 우리 동지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작년 8월에 600명인데 지금 구독자 숫자를 보세요. 사실 기술적으로 망한 채널이 맞죠. 그래서 어떤 물량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시작한 채널은 아닙니다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좀 필요하고, 또 방송도 방송인데 방송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신실한 교회가 이곳 도암동에 자리 잡은 지 1년 7개월 정도 됐고요. 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채널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좀 이제 이 동네도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아내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저 결혼 전에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았고, 또 연애 시절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했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와서 막상 사는 건 다르죠. 또 목회를 하고 또 거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 여러모로 동네도 그렇고 아직은 완전하게 여기 녹아들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젠 제법 이 동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어찌되었든 직전에 있던 그 동네에서 31년을 살았잖아요, 제가. 그러나 제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약 11년 정도 보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31년을 살았는데도 남구는 별로 막 애착이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가지 향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기도 했고, 또 그렇게 보통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껏 섭리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큰 기대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향후 몇 가지는 분명하게 정리된 게 있고, 몇 가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올해 6주년에는 우리 동지들께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나지 않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꾸준하게 함께 해주시고 또 수요일에 파수꾼의 15시에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서도 들어와셔서 인사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짜 핵심 동지들이죠. 사실 파수꾼의 15시 때문에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진보다는 외부에 계신 동지들의 더 중점을 두고 시작한 게 매주 수요일 라이브입니다. 시간대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오르는 몇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뭐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굴을 직접 뵈었지만 결국 연락이 끊긴 분들도 있고 뭐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분들, 멀리 계시지만 또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목적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그 기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원래 방송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 방송 시작하는 취지는 세 가지였죠. 첫째, 목회적 첫 번째 고비가 왔던 2019년에 돌파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켰어요. 핸드폰을 켜고 그 당시에 공부하던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 내에 있는 성도들이 주중에도 방송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함께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고, 세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 바른 신앙을 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참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목적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이래 방송 자체가 되려 저에게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킨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방송으로 인해 제가 제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열심히 목양을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 것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소된 겁니다. 두 번째, 울타리 내 성도들의 유익, 여전히 해소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보는 이들만 보고요, 안 보는 이들은 아예 안 봅니다. 또 보다가도 안 보고요, 보더라도 이제 댓글도 다 끊겨버리고 안 보는 거죠. 예.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본교회 성도들은. 사실 광주 신실한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거의 한 90%는 본진 이야기입니다. 본진에 있는 이들을 향해 목양했던 것을 가지고 방송을 거의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도 한 뭐 15%는 되죠. 그래서 그런데 본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들이 안 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해소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라는 수치상의 소수로 설정을 했지만 전 많은 분을 알았고 제 기준에서요. 또 관계도 맺고 있고 그 와중에 떠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떠난 이의 자리를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풍성하진 않더라도 참 귀한 결실입니다. 기조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방송을 하게 된 목적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측면, 방송을 해야 될 이유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작년 말부터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어차피 본진에 계신 성도들은 제 품 안의 양입니다. 방송을 보건 안 보건 이들은 저의 직접적 목양의 대상입니다. 울타리 내에 있고 또 누군가가 울타리 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문제는 이 안에서 문제입니다. 방송을 보고 안 보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목양의 대상이므로 방송이 이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그래도 세상 누구와도 피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제품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한 방이 한두 방, 세 방, 뭐 이렇게 내부나 외부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해결 방안을 이 안에서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여기 안에서 제 소관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렇다면 결국 방송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외부에서 얻습니다. 1차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오늘의 이 방송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상황이 발생하여 교회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플랫폼 중에 하나인 유튜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관심사에 맞게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의 실황이 노출되기 시작했죠. 저도 그 일환으로 이 채널이 신자들의 알고리즘에 티끌 만큼 노출되기 시작했고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주일 라이브를 중단하면서 조금 채널이 비활성화된 것도 있지만 원래 라이브를 했던 목적이 본교의 성도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 여겨졌고 그렇게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채널은 비활성화되고 지금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했죠. 한두 명 빠져나가 버리고 한참 그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찾는 이는 한정되어 있고 한국 교계에서 현재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더 침체가 되겠죠. 그렇다고 뭐 썸네일을 멋들어지게 만들거나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식의 제목을 또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규 컨텐츠라 해가지고 그냥 쭈루룩 그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그러겠죠. 채널이 확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어야 제가 세 번째 목적, 즉 외부에서 원동력을 얻는다는 것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 쏟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쏟는 시간 대비해서 관심도나 호응도가 현저히 낮아요. 구독자 숫자가 아니라 조회수, 좋아요, 댓글 거의 없잖아요. 저는 올해부터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방송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껏 일일 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송 준비를 주중에도 하고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일주일, 그러니까 5일 분량의 5개 영상을 촬영을 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일 저녁을 가족과 보낼 수 있으니까. 일이 있어서 촬영이 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토요일에도 아내가 갑자기 비상 근무를 선다거나 또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토요일인데도 뭐 그랬을 때는 뒤로 이제 스케줄이 밀리면 9시 넘는 것은 예사고, 최근은 11시가 훌쩍 넘어 들어간 적도 있어요. 토요일에. 주말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육아적인 문제도 있고 평일에는 또 목회적인 문제도 있고, 심지어 성경교리학교 수업까지 제가 평일에 6시간 정도를 진행하고, 수요일 목요일 야간 자율학습 감독도 자주 해야 되고 월, 화, 금,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토요일이면 목회자는 분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방송 준비와 촬영을 또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시간이 들어가요. 많은 시간이. 그리고 주중에는 또 파스콘의 주말밤을 한 금요일 정도에 제가 녹화를 해야 됩니다. 촬영해야 되고, 뭐 촬영 그냥 합니까? 또 준비해서 소소한 일상 또 가끔 또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일들, 또 수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위해 또 대본을 쓰고 다 써요 제가. 그리고 편집하는 일, 모든 방송은 다 제가 직접 대본을 작성해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일주일 분량 촬영 시간 약 4시간 이상,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 역시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써야 됩니다. 더 소요될 때도 있고 또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컨텐츠가 파스콘의 단상이잖아요. 그야말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겪은 어떤 생활에서 발견하고 생각한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글로 적어내는 것이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쏟는다고 봐야 되겠죠. 뭐 사람들은 이제 어디 지나다니다가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유튜브 각을 보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 아이디어로 유튜브 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살아가다가 어떤 신학적 주제나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면은 아 이것을 양들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튜브 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혼자 준비, 촬영, 편집, 업로드 다 하니까 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방송이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계속 해오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거고 특유의 인내와 꾸준함이 좀 있어서 제가 원래부터 제 스타일상 웬만하면 어떤 일을 쉽게 시작도 하지 않지만 한 번 시작하면 내려놓지 않는 또 특성이 제가 있어요. 또 이와 관련한 결론인 즉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저는 세 번째 목적 외부 동지들에게서 이제는 방송의 원동력을 크게 얻고 있다. 구심점은 본진이라 해도 이 방송이 느슨해지지 않고 팽팽해지도록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외부 동지들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이 제게 위탁하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제가 일부러 방송을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성도들에게 주일 사역 복습하라고 그냥 그 부분만 녹화해가지고 뿌려버리면 그만이겠죠. 그잖아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방송은 분명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세 가지 목적이 해소가 되었든 진행 중이건 상관없이 제가 방송을 접는 일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나 향후 방송의 흐름에 따라서 그 형태나 어떤 방향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늘 전 생각을 합니다. 다 정말 현실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한 그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에 정착을 잘 하시고 그곳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걸 누구보다 바라고 조금 방송에 대한 것이 소원해진다 해서 서로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모르지만 제가 말 안 해주면 저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 감이 오는 건 있어도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제가 방송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주 안에서 가까운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자,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의 교계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광주 신실한 교회가 스스로 올곧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함께 한 이들이 보편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관계적인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일이 여러분 어디로 튈지 알아요. 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동지들을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지. 조금 서운해지고 조금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 해가지고 끊어져 버리면요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끊어진 관계 그렇잖아요. 밋밋하게 가잖아요. 그럼 소리 소문 없이 터집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댓글창도 다 막아버리고 그냥 굳이 소통할 필요 없이 뭐 진짜로 원하는 분들은 제게 어떤 메일이나 전화로 그렇게 뭐 문의하거나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꾸준하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한때 친했던 사이라도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가 다르고 좀 적점이 없다는 거죠. 서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달라버리면 멀어집니다. 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싫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그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우리 신앙의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의 기조는 바뀔 수 있어도 흐름, 그러나 신앙의 그 내용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내가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유튜버를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심취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하고 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이제 5월인데요. 남은 한 해 7개월 정도 시간 달려볼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 동지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경성하기를 바라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채널이 그래도 조금은 필요한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정한 목표는 있는데 그걸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은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지금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구독자 숫자가 절대적 지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껏 6년을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발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어떤 채널의 어떤 신앙 교육적인 목적을 좀 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다른 어떤 뭐 산행 영상, 그거는 이제 저의 컨텐츠 아주 극일부잖아요. 그걸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반갑지는 않죠. 결국 나갑니다, 다 그런 분들. 자꾸 신앙 내용이 뜨니까. 올해 연말까지 저는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해서 가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좀 내려놓고 편하게, 내년부터는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방송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방송을 뭐 대충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표만 정한 거니까 무슨 제가 이 양반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우리 동지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동지들은 변함없을 테니까, 그러면 저도 지금의 어떤 이런 마음의 부담에서는 좀 벗어나야 조금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느슨해져 버리는 건 제 인생관과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그냥 편하게 방송하겠다고 해버리면 그것도 저하고는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가되 그게 안 되면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어 버렸다고 하면 그냥 쭉 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늘리든 해야죠. 아니면 질적으로 더 좀 늘리든지.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공급은 그냥 일정하잖아요. 늘 수요는 한정인데.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진짜 동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웃기고 있네, 채널 확장 안 되니까 별 꼼수를 다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방송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고 또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걷다고로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면 애진작에 그만두거나 다른 방향을 밟았겠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이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한번 열만까지 잘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진 이야기 좀 하고 일부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목회 여정을 총 3부작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획을 했고 1부가 지났고 지금 2부 진행 중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분은 다 알고, 본 채널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은 했습니다만 오늘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든 동지들에게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분명하게 제 소신과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어차피 내용은 보셔야 할 분들만 볼 것이라고 여기니까요. 첫째입니다. 저는 광주 신실한 교회를 떠나서 목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제가 자주 했죠. 저의 목양지는 출발도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 광주 신실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시작을 했고 이곳에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 설립 전부터 못을 박았고 이미 성도들에게 선언도 했고 다시금 확증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일은 없습니다. 청빙 받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다른 교회와 청빙을 미끼로 한 합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합병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지역 교회에 흩어진 약물이가 있어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제 폐당회가 되거나 했을 때 불가피하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가입을 요청하고 그것을 검토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지교회 대 지교회 합병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합병이죠. 사실상 청빙의 형태를 띤 합병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목회는 적어도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병은 반드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교회끼리 하는 경우 제가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럼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형편의 교회가 합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제대로 된 것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분명 말합니다. 현대 물량주의 세속화의 산물이다. 목회자가 자기 형편 때문에 목양지를 바꿉니까? 어떻게? 자기 목양지를 딴 곳에다 갖다 붙인다고요? 목사는 지금 어떤 농장을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주인도 아니고요. 어떤 소리를 거기다 갖다 붙여도 전 이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주인이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키려고 노예를 사서 부렸잖아요. 그럼 그 노예는 그 농장 주인이 정해준 구역에서 평생 일하다가 가면 됩니다. 주인은 나를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값을 주고 샀어요, 주인이 나를. 그러니 거기서 마감해야지. 뭔 놈의 노예가 지멋대로 목양지를 또 바꿔요. 주인을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둘째, 저는 목사직을 65세까지 수행합니다. 만 나이가 아니에요.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그 이상 늘려 목회할 일이 없습니다. 지능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그래도 좀 말끔한 시점까지 목회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65세로 최대치고요. 그리고 그 전이라도 양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또 자리 보존이나 하는 수준이면 즉각 결행할 것입니다. 은퇴라는 말도 무의미해요. 은퇴가 어딨어요? 노예가 무슨 은퇴가 있어요? 이제 다른 파트 노예로 일하는 거죠. 이제 남은 시간은. 셋째로, 목사직을 내려놓는 순간 전 목사가 아닙니다. 일반 신자로서 교회 섬길 것입니다. 자주 말했어요. 이것도 말만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면직을 할 것입니다. 똑같이 성도들과 어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일할 것입니다. 사실 저보다 더 일을 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허드렛 일이든 뭐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성례전을 집례하고 권증을 실시하는 이가 아니기에 목사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달고 갑니까? 목사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시잖아요. 제 친한 동기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조기에 이제 내려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죠.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놓으시겠죠. 그러면 내려놓고 나서는 그냥 집사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집사냐, 그냥 형님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함이 그 직함을 수행해야 의미가 있지. 직함 그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 목회 여정은 3부작입니다. 1부는 지나갔습니다. 2014년에서 2023년까지. 그래서 2023년 말에 10월에 이제 남구 주월동에서 이곳 광주 북구 두암동으로 오기 전까지 10년의 시간 1부작을 보냈습니다. 예배당을 두암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10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1년 7개월 정도 경과했으니 이제 8년 한 5개월 남은 거죠. 그러면 제가 딱 50대 중반 정도 뭐 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아주시면 3부가 시작될 겁니다. 3부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65세의 즈음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기획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는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다섯째, 저는 살아서 주님을 배우기를 기다리며 목회할 것입니다. 자, 종말론에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 현 시점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함몰되지 않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고 또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제 목회 여정 1, 2부는 상가를 예배당으로 삼아서 공예배와 여러 공적 예배 모임들과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했고 지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3부 때는 저는 이제 상가나 예배당 건축물을 교회의 편의 공간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또한 2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지금 공표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일꾼들은 아시는데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을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할 일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래야 소망이 있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곧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저를 힘들게 하고 또 더디고 이 아들이 진짜 우리 교회 미래인가 생각하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사실.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세 지마를 헤쳐나갈 좋은 신앙으로 무장해서 같이 주님 기다려야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가정 세우는 것이 저는 일생일대의 목표라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잖아요. 외부로부터든 아니면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세워지든지 저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딥니까? 목소리라도 안 나와버리면 못하는데. 자,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6주년 방송은 앞선 5, 4, 3주년과는 좀 사뭇 다른 어조였지요. 많이 좀 내려놓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뭐 언제는 안 내려놨냐? 뭐 한다면 항상 내려놨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6주년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스콘 동지 여러분, 자, 유튜브 6주년 즈음하여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